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량기동화 우리 교재의 422페이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 참 이유라는 장면이 나왔죠. 이유를 참수했다고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라는 사람이 누군지. 대파진군 참 이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진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이유를 참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사열전에 나왔던 이사. 그리고 이사가 그렇게도 아꼈죠. 우리가 진승 오광의 난처럼 이렇게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이유가 이 삼천이죠. 삼진 땅, 삼천 땅에 이게 태수로 있으면서 막지 못했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사를 압박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항우봉기 항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유방 중심으로 진행되지만은 지금 진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이사가 아직 이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막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종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케일 있는 어떤 이야기가 좀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이 각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그를 중심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한 사람의 열전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봤던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서로 교직 이렇게 잘 짜여진 이렇게 직무를 짜는 것처럼 세로 가로 이렇게 쫙 짜면 그제서야 이제 당시의 역사 덩어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요. 혹시 문화대혁명을 소재로 한 사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다이호잉이라고 하는 대만 작가인지요. 다이호잉이라고 하는 써볼게요. 지금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호잉이라고 하는 당시 다섯수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사라마. 제목이 좀 그렇죠. 원래 제목을 보면은 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라마에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벌어진 상황들을 A라는 사람의 각도에서 B라는 사람의 각도에서 C라는 사람의 각도에서 각각 그냥 그렇게 서술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로 합하면은 하나의 그림이 역사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시선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어느 것이 공이고 어느 것이 과인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교직된 상황에서 우리가 딱 눈에 딱 위로 솟아오르는 게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레이황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국 사람인데요. 원래 이 레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국에서 활동하라는 이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1397년? 저게 제목이 안 떠오르네. 1370년, 90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레이황을 아마 치시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 앞에 연도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명말 청초의 상황도 대단히 긴박하거든요. 이 긴박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려내는가.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입장에서 쭉 논문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교직을 했을 때 그제서야 명말 청초의 상황이 싹 드러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전식이네요. 사기 열전이 그냥 순서대로 어떤 상황이 쓰여진 게 아니고 열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막 주석을 넣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딱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아하 이게 그때 그거였지라고 하는 순간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잘은 몰라도 이렇게 쫙 역사 상황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서 역사를 서술한다는 점, 이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역사 상황들을 볼 때 뭐 한쪽의 입장만을 보면은 클리어하긴 하죠. 얘는 잘못했고 얘는 잘못 안 했고 얘는 적이고 얘는 아군이고 하지만 상대편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제3자, 제4자에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그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안목도 한층 더 성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적과 아로 나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만큼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쟁은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를 마비시키는, 그래서 없어야 되는, 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항우봉규를 보시면은 항우가 선이고 유방이 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항우가 좋아도 나는 유방이 싫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우는 좋을 수 있는 거지만 항우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또 유방이 얄미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유방은 나름대로의 그 자기에게 삶의 논리가 있고 항량은 항량 나름대로. 또 진나라가 무조건 악인가요? 또 그렇지 않아요. 진나라, 진시황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선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역사를 보는 눈이 트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기열전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랄까요? 선과 악을 클리어하게 나누기보다는 인물들의 어떤 이 감정과 삶의 논리를 추적하다 보면 찬찬히 떠오르는 어떤 역사상이 있고 그 역사상을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과정. 단순히 지식만을 터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은 어디 가서 얻으세요? 컴퓨터로 인터넷 보면 수많은 지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책을 2개 소개해드렸는데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대학 때 읽으면서 진짜 감동받았었거든요.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다음에 레이 황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고요. 다위호잉은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작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항량, 항우, 이유, 아까 이유 참수당한 사람이죠. 송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릉군, 이 전현이라는 인물이고요. 장한, 진나라 장군이죠. 무신군, 항량이 아까 스스로 자기가 무신군이 됐죠. 초나라 회항을 세워놓고 패공, 그다음에 여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항량기, 동하, 서북지, 정도, 제파, 진군, 항우 등, 우, 참, 이유, 이, 경진, 유, 교색. 항량이 동하에서 이제 일어나서 서북지 정도, 서북 쪽으로 가서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파, 진군, 다시 진나라 군대를 깨뜨렸다. 항우 등은 또 참 이유를 참수하고는 이 경진, 더욱 경나라를 가볍게 여기며 유교색, 교만한 빛을 지녔다. 여기에 이 서북이라는 말에 이 북자가 이 고증한 분들에 의하면은 이 북이 아니라 이 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가 비슷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동화에서 정도는 서북 쪽에 있지 않고 서남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그래서 서북으로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비자의 오자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 고증한 분들 대단해요. 그죠? 이런 어떤 지형, 지물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주석을 따라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때 그런 비자는 뭐다? 이를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지예요. 서쪽으로 이르러 정도에 닿았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바로 앞서서 이제 참수를 했잖아요, 항우가.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항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참수한 사람들은 바로 주체는 항우였던 것 같습니다. 항우가 자신의
무용을 발휘하면서 이유, 아까 이사의 아들이었죠. 이유를 참수를 한 것. 항우를 좀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요거죠. 지금 이 진나라를 이제 경시하기 시작을 했고 교만한 빛을 가지게 됐다. 항우의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장점은 아주 이렇게 이 호방하면서 이 무용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또 과감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교만한 빛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뭐 이사의 아들을 죽였으니 뭐 당대 최다음이죠. 뭐 황제 그다음에 조고 이사 이런데 그 아들을 죽였으니 뭐 물론 거꾸러져가는 이사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그룹에 들어있던 이 그룹들을 이제 하나씩 처단했으니 이 한 시골에서 이제부터 해가지고 올라왔던 하나씩 차근하게 올라왔던 이 항우, 이 초나라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뻐길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색은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유교색이라고 하는 서술을 사마천이 남긴 이유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복선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항우가 이런 교색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망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냥 팩트 사실만 서술해도 충분한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살짝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도 항우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볼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교만한 기운이 언제부터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이때 무렵에 나온 것 같아 이런 거죠. 사실 그 앞에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우리 회계 태수 들어가가지고 처단해서 그 군대를 다 빼앗을 때 그때 사실 행동대장은 항우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송이 내간 항량활 전승이 장교졸 타자 패 장교졸타자 패 금졸소타의 진병일익 신위군 외지 항량 불청 내사송의 이때는 시가 맞겠죠? 왜요? 사신 보낼 시자 그죠? 시어제 했습니다. 도제 사자 고른군 현화했습니다. 자, 그 뒷부분은 얘기 또 다루 등장했던 여기 좀 사실만 다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는 이에 했습니다. 송이가 등장을 합니다. 송이가 이에 항량에게 간세하기를 간은 간언하다, 유세하다 다 되는데요. 원래 이제 지략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임금에게 간언할 때 그냥 간언보다는 간세라고 표현했는데 뭐 다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간언도 괜찮고 간세도 괜찮고 지금 송이가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세하여 말하기를 전승이 장교 졸타자 패 전쟁에서 이겼어.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 그러면 승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승이니까 싸워 이겨서가 되겠죠. 전자가 동사예요. 싸워 이겨서 이런 얘기죠. 말리르자 그리하여 장교 졸타 장수는 교만하고 병졸은 게으른 자는 패배합니다. 장교 졸타 그죠? 금 졸소 타이 지금 병졸들이 조금 게을릅니다. 좀 약간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방심하는 거죠. 우리 계속 이겨 이런 거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조금씩 점점 이제 이 느슨해져가는 거, 방심해가는 거죠. 늘 신중하고 긴장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갔던 이들이 작은 승리들에 점점 이제 커져가는 어떤 이 오만함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잘 보시면 항우도 교색이 있고 병졸도 이 게으른 방심의 흔적이 있다 그랬지만 실제 타겟은 항우입니다. 진병일익 진나라 군대가 날로 더해지니 즉 진나라 군대들도 이 초나라 군대가 점점 세지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 아직 한나라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로 지금 이 유방의 성립이 나간 거 아니죠. 우리가 지난 우리 열전, 회음의 열전에서는 한나라하고 초나라의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전입니다. 본래 이 항우봉기를 먼저 읽고 회음의 열전을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 시간적으로 안배가 덜 돼서 회음열전을 먼저 읽고 지금 2달에 걸쳐서 항우봉기를 읽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적으로 뒤죽박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자, 초나라가 이제 막 승승장구하니까 진나라도 이제 점점 군대를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큰 힘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나라 군대가 날로 더해지니 위군 외지라. 이 위자는 위할 위자입니다. 영어의 포입니다. 그래서 신은 군을 위하여 주군을 위하여 그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 병졸들과 장군들이 조금 교만하고 방심하고 그다음에 상대였던 진나라 군대들이 점점 긴장해서 늘어나는 상황들, 이것들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량불청. 이 불자도 의미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불자는 안일 불자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부정입니다. 흔히 제가 이제 달러 불자를 표현합니다만은 듣지 않았다. 이 청자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문이 아니잖아요. 불문이 아니고 청이라는 게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절대로는 얘기죠. 항량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뭘 했어요? 이에 송이로 하여금 제 나라에 사신을 가도록 하였다. 사신으로 가다도 시자고 사신으로 보내지는 것도 시예요. 앞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사자가 2개 나와서 또 헷갈리실까봐 일단 사신자가 들어가서 나가면 시로 읽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다만 사신이라고 하는 명사일 경우는 그냥 사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신으로 가다, 사신으로 보내지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일단 우리가 약속을 잠정적으로 하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해석해 왔던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법적으로도 아주 어긋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 제4자 고른군 현 길에서 가는 길에 제나라에서 오는 사자 고른군 이건 전시입니다. 전이죠. 왜냐면 지금 제나라가 다 전시잖아요. 밭전자 씁니다. 전현을 만났다. 그래서 송이는 제나라로 가고 있고 또 고른군은 제나라에서 지금 초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왈, 공, 장견, 무신군, 호. 왈 묻습니다. 누가 고른군이 묻습니다. 공은 장차 아니 이 송이가 묻는 거죠. 송이가 공은 장차 무신군을 보려 하십니까? 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왈, 연 그렇습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고른군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송이 묻고 이번에는 이 전현이죠. 전현이 지금 답을 합니다. 왈, 신노 무신군 군 필패 공서행 즉 면사 질행 즉 급화. 다시 송이 대답합니다. 송이가 신은 무신군의 군대는 반드시 질 것이라고 제가 논의했습니다. 무신군이 누구였죠? 항량이었죠. 항량의 군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저는 논했습니다. 공께서 서행 천천히 가는 거죠. 우리 공사판에 가면 서행하시고 그러잖아요. 서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천천히 가시라는 얘기죠. 천천히 가면 곧 면사, 죽음을 면할 것이고 질행,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서행과 질행, 이거는 서로 상대하는 말입니다. 질자는 빠를 질자고 선 천천히 서자예요. 그래서 빨리 가신다면 급파, 화에 닿을 것입니다. 재앙에 닿을 것이라는 얘기. 누가 닿아요? 내가 당신이라는 얘기죠. 재앙이 미칠 것이다 어떻게 돼요? 화급이에요. 분명해요. 어쨌든 간에 주술 구조로 해야 되죠. 재앙이 미친다. 화급. 재앙에 닥칠 것이다. 지금 거기는 재앙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재앙의 기운이 있는 곳인데 당신이 이제 빨리 가면 그 재앙의 기운에 스스로 자기가 그 재앙의 기운에 지금 다가서는 것이라는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떤 글자가 놓여져 있는 순서를 존중하는 순간에 어떤 이 새로운 분위기, 글자의 전체적인 문장의 분위기를 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있는 글자만 하시고 없는 글자는 하지 마세요. 모든 글자는 한 번만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2번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3가지. 자, 그러니까 이게 유방이 이 아방궁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한나라 쉽게 말하면 이제 진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약법 3장 3가지 했던 뭐 규정을 내잖아요. 비슷할 정도로 한문에도 약법 3장, 한문 해석 3장 해가지고 그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지금 송이가 볼 때는 지금 이 무신군이 필패하는 그 부재앙이 있을 것이고 빨리 가면 거기에 당시 그 기운에 당해서 뭔가 어떤 피해를 입을 거란 얘기입니다. 진, 과, 실, 기병, 익, 장안, 격, 초군, 대파지, 정도, 항량사 그랬습니다. 진나라는 과연, 실은 모두 시티 일으켜서 기병,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군을 갖다 지금 이제 총 집결하고 있는 거죠. 진나라도. 진나라가 과연 정말로 실 모두 기병, 군대를 일으켜서 익장안, 장안에게 지금 보태주었습니다. 장안이 총사령관이거든요. 격초군, 초나라 군대를 지금 격파 쳐서 대파지 크게 정도에서 이겼다. 그리고 항량사, 항량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패공, 지금 이 송이의 어떤 이게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패공, 항우, 거, 외황, 공, 진류, 진류, 견수. 이 견자가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원문 이 견자가 아니라 굳건할 견자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이 자꾸 이렇게 이 견자입니다. 굳건할 견자입니다. 그래서 진류, 견수, 불능하. 패공과 항우가 외황 땅을 떠나서 진류를 공격을 했는데 진류 땅은 굳건히 지키면서 사실 진류 사람들이겠죠. 진류 땅은 굳건히 지키면서 불능하. 그래서 떨어뜨릴 수 없었다. 이거는 앞에가 이제 패공과 얘네들이 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가 돼서 이들은 이 진류를 떨어뜨릴 수 없었다. 스스로 떨어뜨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능자가 없었다. 능자가 없었으면 주어가 바뀔 필요가 없죠. 불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주석가들이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패공과 항우, 지금 초나라의 군대가 진류를 정복할 만큼, 그다음에 성장은 아직 힘은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항량의 죽음이 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인데 항량의 죽음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패공, 항우, 상여, 모활, 패공과 항우가 상여 함께 모이하기를 했습니다. 둘이 이제 좀 이게 이 초군의 중 핵심이 되네요. 금, 항량, 군, 파, 사졸공. 지금 항량의 군대가 깨져서 이 파자 하나 가지고서 이것은 피동이 되는 거죠. 깨뜨리다가 아니라 피동이 됩니다. 깨져서 사졸, 병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공은 그냥 자동사죠. 여기에 잠깐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패공과 항우에게 항량은 일종의 장군이었잖아요. 항우에게 특이하고 삼촌이고 그런데도 둘이서 노이하면서 할아버지 상관이자 자기 삼촌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좀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고중주에 보니까 능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 보시냐면은 423페이지 한번 보세요. 423페이지에 4번 주에 보면요. 고중주에 풍본과 삼본에는 무능자라. 능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말이 맞거든요. 패공과 항우가 외황을 떠나서 진류를 공격했는데 진류는 굳건히 지키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랬다 말이 딱 떨어져요. 사실은. 능자를 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데서는 뭐 빼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판본에 없다라는 거죠. 없는 판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항량의 이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자일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무신군이라고 하면 낫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관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휘에서 여기 아마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석이 있긴 합니다. 네, 이에 여신군 구인병이동 여신군 팽성동, 항우군 팽성서, 패공군 탕이랬습니다. 이에 여신의 군대와 더불어서 여신의 군대와 사람 이름입니다. 여신의 군대와 더불어서 구 함께 인병 많이 나오죠.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후퇴하는 겁니다. 그죠? 동쪽으로 갔다. 여신은 이 군자는 동사예요. 여신군은 팽성동이 아니고요. 여신은 팽성 동쪽에 주둔하였고 항우는 팽성 서쪽에 주둔하였고
태공은 탕 땅에 주둔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군자 다음에 지명이 오면 이것은 이 군은 주둔하다라는 뜻으로 푸는 것이 순조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이 군을 앞으로 끊어가지고 어떤 군대와 더불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이을 것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끊어서 보는 게 딱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나오는 짤막한 문장인데요. 여기는 장한이 등장을 하고 항량이 등장을 하고 또 조헐, 진여, 장이, 왕리, 서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자가 등장한다는 거지 인물이 다 나온다는 여기 실제 이게 뭐 활동하는 인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장한, 이파, 항량군, 즉 이위, 초지, 병, 부조구, 내, 도화, 격조, 대파지, 당차시, 조헐, 위왕, 진여, 위장, 장이, 위상, 개, 주입, 거록성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한이 조나라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장한이 이파 항량군, 항량의 군대를 깨뜨리고 나서 보니 곧 이건 곧 직전인데 앞에 있는 상황이 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에 내자하고 소식 같은 입니다. 이에 이위 생각하다. 초나라 땅의 병사들이 부족우라고 되어 있죠. 초나라 땅의 병사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근심하여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부족은 뭐말 충분치 않다. 우는 근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할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지역의 군대는 지금 현재 초나라는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동쪽으로 후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나라 지역의 이 반란군들에 대해서는 근심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초나라 지역의 군대는 근심할 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여겨서 어린이죠. 이건 생각하다, 여기다. 이에 도하, 황하를 건너서 조격, 조나라를 쳤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횡성이 요쯤에 있으면요, 지금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조나라를 치는 겁니다. 대파지 크게 조나라를 깨뜨렸다. 이젠 또 다시 진나라가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네요. 뭐 총 집결했고 천하를 통일했던 나라이고 정규군이잖아요. 정규군. 거기에 비하면은 이 초나라의 군대는 사실 정규군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점점 이제 정식 군대를 유형을 갖춰갑니다만 당차시 이때를 당하여 이때를 맞이하 이런 얘기죠. 자, 조헐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진여는 장수였고 장이가 재상으로서 이거는 위는 되다 또는 되다도 되고요. 이다 다 됩니다. 모두 달아나서 거록성으로 들어갔다. 주입 달아나서 거록성으로 들어갔다. 장한영, 왕리, 서판, 위, 거록, 장한군, 기남, 축, 용도의 수지소. 장한은 왕리와 서판, 이게 진나라 장수들입니다. 왕리와 서판을 시켜, 요거는 하여금 영자인데 요 사자하고 같겠죠. 또 파견할 견자하고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또는 복수사만 써드립니다. 되고요. 또는 명령할 명자도 가능합니다. 또는 가르칠 교자도 가능합니다. 다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한은 왕리와 서판을 시켜 거록 땅을 포위하도록 하고는 했다. 그리고 장한은 그 남쪽에 주둔하였다. 또 나왔네요. 군인은 그 남쪽에 주둔하고 축 용도의 수지소 그랬습니다. 용도를 축조하고는 수지소 그곳에 곡식을 보내었다. 그곳으로 곡식을 보내었다. 용도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제가 지금 일부러 붉은 표시로 해놨습니다. 용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석을 한번 볼게요. 423페이지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응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공적초 치중 그랬어요. 적들이 치중은 일종의 보급품이죠. 보급품을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리하여 축 장원 여가항이라. 장원은 담장이에요. 담장을 쌓아서 마치 거리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 이런 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담장을 쌓아요. 담장을 쌓고 길에 이렇게 담장을 쌓아가지고 옆에서 이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안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고속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보면 고속도로 옆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구분을 해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담장을 쌓는 거야. 담장을 쭉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 사이길로 안전하게 이 보급품을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제패한 다음에도 각 지역과 이 연결되는 이 진시황만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 담장을 쌓아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를 볼 수 없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아주 고속도로 좀 다닌 거죠. 인터넷 고속망처럼 그게 용도입니다. 용자가 담장을 쌓을 용자예요. 재밌죠? 이거는 용자는 용도란 말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그죠? 담장을 쌓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로만 지금 안전하게 보급품을 보냈던 겁니다. 진여는 장수가 되어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이 네 글자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것을 연문이다라고 하는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라는 겁니다. 연자.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장졸 수만인 이군 거록지분. 예. 이것도 장졸 수만인 장졸이 수만인지 졸 수만인을 거느리고인지 뭐가 더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이때는 장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장은 거느리고죠. 그러니까 요 장자는 거느릴 장자입니다. 이렇게. 병졸 수만인을 거느리고서 군 거록지부. 군 주둔하다. 똑같은 뜻이죠. 거록의 북쪽에 주둔하였다. 그 거록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지금 진여의 그 조나라죠. 조나라 군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 진나라 군대가 지금 이렇게 딱 있고 진나라 군대는 자기 이렇게 이 안전하게 보급망까지 이렇게 축조해서 그러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처럼 속전속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은 뭐 위에서 멀리서 포탄 터트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만은 이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겠죠. 차소의 하북지군야라 이것을 이른바 하북군이라고 한다. 자, 하북군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그 군대를 부르는 말인데 이게 이제 차후에 하북군 얘기 나올 때는 바로 이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마치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서로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북군이 있대 하북군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 거록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여가 또 바깥으로는 밑으로는 장안의 군대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즈음을 그걸 두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북군이라고 하북의 군대라고 부른다. 그 거록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이 군대를 부르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